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인간의 심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심리 발달 과정을 5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핵심적으로 인간의 그 심리 발달의 과정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은 그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 내지는 그런 리비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심리적인 발달 과정이 자꾸 변화한다고 이제 쳐다봤고요. 그래서 제1단계로서는 그 구강기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약 18개월 동안은 인간의 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주로 입에 지금 집중돼 있어 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을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자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빤는다든지, 아니면 자꾸 무엇을 입으로 들어가서 자꾸 무엇을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충분히 그 주위의 엄마가 그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제공해서 항상 입에서 필요한 즐거움을 항상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같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자기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 소위 말하는 픽세이션에서 그거로 된 고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거를 더 자꾸 그때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또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의 어떤 그 심적인 고착 상태에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어 자꾸 이제 입을 통한 어떤 즐거움을 창출하는데 어 자꾸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엇을 자꾸 먹게 돼 가지고 과대 비만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강기에 그 정상적이고 가장 그 알맞은 그런 돌봄과 케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구강기가 지나면서 약 18개월 이후에서 3살까지는 학문기로 봤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배변 훈련과 관련된 기간입니다. 이때는 즐거움을 창출하는 그 쾌락의 그 에너지인 리비도가 주로 학문 쪽에 많이 이제 집중되게 돼서, 아이들이 먹은 다음에 자꾸 그걸 배출하는데 그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 자기가 배변 활동을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근육을 움직여서 새로운 것들을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 근데 그때 그 배변 활동을 상당히 질서 있고 잘 관리해주고, 그때 그 필요에 따라서 즉시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하면, 애가 그 삶에 그 질서도 생기고 청결함도 추구하고, 모든 것들을 잘 그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위생적 관리의 능력이 그때 이제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에서 충분히 그 아이를 그 배변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키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때 애들은 그 상당히 그 청결하지 못하고 또 질서가 없고 그 여러 가지에서 흐트러지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고착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참 재미있게도 일단은 먹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배설하고 함으로써 그 몸의 어떤 그 삶의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 학문기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금기, 다시 말해서 이걸 생식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남금기. 근데 이거는 그 점점 일단은
먹고 그리고 좀 배출하는 이런 삶의 과정이 형성되면서 점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신체 일부를 자꾸 자극을 줘서 그 즐거움을 창출하는 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리비도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그 성기에 집중됨으로써 애들이 3살부터 6살까지 자기 성기를 자꾸 만지고 내지는 어디에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쾌감을 자꾸 이제 스스로 만나가라는 데 익숙해지면서 점차 가장 가까이 지내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자애들은 아빠, 엄마애들은 남자애들은 엄마하고의 어떤 성적 접촉까지도 환상을 하게 됐고 그런 그 내면의 바램을 갖기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genital fantasy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환상이 점점 가지면서 여자애들은 아빠와 남자애들은 엄마와의 어떤 그 성적 접촉을 상상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환상에 젖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예를 들면은 엄마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라고 하는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그 어떤 힘이 밖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 포기하면서 점점 아빠와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적 형태가 일어나고요. 딸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아빠와의 관계에 그 어떤 성적 접촉에 어떤 판타지를 가지면서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엄마에 대한 어떤 자기동일시의 이런 심리적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를 들면은 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어, 엘렉트라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어떤 컴플렉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그 남자 아이들은 자기 아빠의 어떤 가치관과 도덕관 그 생활에 깊이는 습관 여자애들은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 가치관이나 그런 그 생활 질서 이런 것들을 자기 것과 동일시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심적으로 해결해 가기 때문에 그때 되게 3살부터 6살 사이에 애들한테 뭐가 생기냐면은 그 도덕성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이드가 쳐다보는 도덕성은 어떤 우리가 태생적으로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엄마 혹은 아빠의 도덕적 관념을 그 심적 과정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자기 것화 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아빠가 예를 들면 강하게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든지 엄마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뭐 이때는 뭐 성적인 측면에서 뭐 결벽증도 생기고 그때 어 그런 것도 생기고 또 너무 강한 그때는 자기 통제 슈퍼이고가 발달돼서 자기를 아주 어떤 그 고지식한 삶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너무 느슨해가지고 성적 개념이 문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이때 이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의 몸의 어떤 일부분의 자극을 통해서 즐거움을 창출하는 이런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먹고 그다음 배출하고 자기 혼자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자기 것화되기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몸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습득하는 기간으로 넘어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 리비도는 잠복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한 6살 때부터 13살 초등학교 졸업 맞을 때까지 이때는 앞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학교에 가서 뭐 음악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과학,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주변의 그 또래 집단들과 같이 이제 경쟁도 하고 그 학교에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성 내지는 그 어떤 자기의 능력을 그때 발견하게 되고 자기는 무엇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이 기간에 발견하게 되고 그걸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만약에 그, 그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생활 어떤 장벽에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열등감이 자리잡게 되고 또 비성실하고 근면하지 못한 그런 습성들이 이때 이제 자기의 한 생활의 일부로 그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잘 거치나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먹고 사는 방식을 습득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13세부터 18세까지는 이거는 이제 대개 이제 사춘기라고 그래가지고 사춘기는 이제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사람인가, 자기는 여자면 여자, 남자는 남자로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이때 이제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세부터 18세까지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능력 발휘를 하면서 인생을 끌어나갈까 하는 이때는 자기 전공을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일수록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질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자기는 앞으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 자기 정체성이 그때 확보가 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너뛰어 뛴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 직장인으로서 나가서 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걸 훑어보면 정말 그 초기에는 먹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창출하는 방식을 습득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자기 기본적인 삶의 루트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소질 이런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 사춘기가 접어들어선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난 여자로서, 난 남자로서, 나는 어떤 전공을 하면서 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표현하면은 그때 일단 13세부터 18세가 되면 그 새로 따지면은 이제는 둥지에서 날아가서 이 세상에 자유롭게 자기의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서양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전공을 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게 그렇게 어, 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의 심적 발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프로이드는 봤고 봤는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정말 대학 가서도 그 학부모들이 계속 관여하고 부모들이 계속 관습하고 부모들이 계속 뒤에서 뭔가 그 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맘이 되고 때로는 그 자기 부모한테 철저하게 의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이 40까지도 그냥 부모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기나 사춘기 이것을 그 잘 거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못하도록 돼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도 이 측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인간의 심리적 발달 과정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그 학자가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인간 의식 과정을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의식 과정이 어떻게 성장돼서 한 사회 구성으로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렸다는 거 하는 것은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얼마나 참 통찰력이 있는 천재적 감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프로이드가 우리 인간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 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자기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이 성장해서 사회에 적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참 상당히 놀라운 통찰력 있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특히 무의식의 방어 기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